싱가포르는 새학년이 1월 2일 날 시작을 하거든요. 네 텀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제외하고 3월달하고 9월달에 텀방학이라고 일주일씩 방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지난주에 텀방학이었고 오늘부터 다시 학교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신문기사에 교육부 장관이 왜 텀방학을 연장을 안 하고 학교를 보내는지에 대해서 신문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육부 장관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일단 교육부 장관이 어제 그 기사 내용에 나왔던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뭐 링크 같은 걸 걸었었나 봐요. 근데 그 링크 때문에 자기 포스트가 쉐어가 적절하게 되지 않는 걸 발견하고 나서 그래서 그 링크를 없애버리고 다시 포스트를 리포스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본인 포스트를 수정을 한 게 아니라 아예 포스트 자체를 딜리트를 한 다음에 다시 업데이트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댓글에 당신은 포스트를 에디트하는 거 모르고 지우는 거밖에 모릅니까? 라고 약간 비꼬는 듯한 왜 지웠냐 너 포스트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 밑으로 쭉 내려봤더니 또 다른 사람이 당신 포스트가 지워졌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의견들이 학교가 다시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댓글이었다. 그게 지금 그 모든 댓글이 다 날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왜 학교를 오픈하기로 결정했는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 과학적인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퍼진 지 지금 몇 달이 됐는데 어른들과 비교해가지고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은 잘 감염이 안 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린아이들은 집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 경우만 해도 학생들이 감염된 경우가 있었는데 모두 다 학교 외의 곳에서 감염된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차라리 아이들을 학교로 가게 해가지고 학교에서만 머무르게 하는 게 낫지 학교를 클로즈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디 다른데 친구들하고 다른데 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사회에 더 오픈돼가지고 감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교를 오픈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아이를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의료진들이 꼭 필요한데 의료진들이 마음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료진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데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병원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안 나오시면 많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학교를 클로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는 전 세계를 상대로 입국 금지를 시켰거든요. 물론 해외에 있는 싱가포르 교민들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또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싱가포르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보호자로 온 사람들은 언제든지 싱가포르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조치들이 싱가포르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댓글을 보면 물론 동의하는 댓글도 있어요. 헬스케어 워커로서 당신의 결정에 감사함을 느낀다는 댓글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댓글은 세계가 싱가포르의 진행사항을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 리더들의 결정들에 자기는 항상 감사한다고 그렇게 답글을 남긴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댓글들은 좀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들마다 다 건강 상태가 틀리잖아요. 호흡기에 좀 약한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의 건강에 자신이 없는 부모라면 내 아이를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부에서 허락만 한다면 그렇게 집에서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부모들은 집에서 데리고 있고 그리고 맞벌이 부부인데 맡길 때를 못 찾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보내면 그러면은 한 반의 아이들도 줄어들고 선생님들이 케어해야 될 아이들도 줄어드니까 서로 윈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걸어서 학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버스나 아니면 전철을 이용해서 학교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학교는 더 철저하게 방역을 신경 쓴다고 하는데 그럼 아이들이 버스나 지하철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호해줄 수 있니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그 정문 앞에서 아이들 끝날 시간 되면은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조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정부들이 아이들 픽업하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좁은데 거기서는 어떤 간격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 위험은 어떻게 막을 거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가 여행 갔다 온 사람들 14일 동안 자가격리 하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학교를 가야 된다고 믿고 그리고 이러닝 같은 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믿는 부모들도 있는데 그런 부모들이 여행 갔다 온 이력을 속이고 학교에 보내면 그 위험은 누가 감수할 거냐고 그런 부모들 틀림없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세스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점심시간이 아니라 오전 한 10시, 11시 그 사이에 밥을 먹어요. 여기는 학교가 7시 40분에서 8시 사이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에 도착을 7시 20분에서 7시 40분 사이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고 온 애들도 있고 보통 아침을 간단하게 먹어요. 그냥 뭐 시리얼이나 뭐 빵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가거든요. 아침에 너무 일찍 가다 보니까 그래서 리세스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아침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아이들이 점심을 먹는 것처럼 학교에서 사 먹을 수가 있어요, 밥을. 그 시간에 자기가 초등학교 아이가 기침을 엄청나게 심하게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기침을 심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콧물을 뚝뚝 흘리는 아이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닦았다고. 그래서 자기는 학교가 안전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내셔널데이라고 그러니까 싱가포르 독립기념일이거든요. 내셔널데이에는 퍼레이드를 굉장히 크게 해요. 그런데 그 퍼레이드 리허설이 아직 캔슬이 안 되고 학생들이 거기에 지금 리허설을 하는 게 시작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이 리허설 도대체 왜 캔슬 안 하는 거냐고 아이들 건강보다 니네 정당 행사가 더 중요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셔널 퍼레이드를 왜 정당 행사라고 얘기를 했냐면 싱가포르이 독립하면서부터 계속 한 정당이 싱가포르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셔널 퍼레이드 같은 국가 행사를 그냥 너네 정당 행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적게 감염된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학교가 일찍 문을 닫았다. 제발 선생님하고 학부모한테 스트레스 그만 주고 좀 몇 주만이라도 닫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학부모는 되게 화가 났나 봐요. 너가 아이들이 잘 감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너의 단지 추측일 뿐이니? 그러면서 아이들이 감염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니? 이렇게 그래서도 벌써 이렇게 화가 난 게 막 느껴져요. 이 댓글들만 보면 싱가포르 부모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직도 싱가포르에서는 거의 한 70%, 80%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요. 70, 80%의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염려하는 20%, 30%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댓글을 남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걱정을 하지만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어서 안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육부 장관 그 페이스북에 싱가포르는 국경도 막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니까 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직장도 계속 다닐 수 있고 나가서 외식 같은 것도 해도 아무 염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싱가포르도 지금 400케이스가 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대비로 따지면 서울 인구의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서만 900명이 넘게 감염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학교도 그냥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음식점에선 사람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어제 한 지인이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메일을 받은 거예요. 3차 접촉자라고. 그 학교의 스태프분이 어떤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분이 감염자로 밝혀졌나 봐요. 그래서 그 스태프분은 그러면은 접촉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증상이 나타난 게 없어가지고 검사를 안 하고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는 접촉자인데도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안 하고 일단 자가격리를 하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해주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메일이 와서 그 스태프분이 지금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아이 뭐 열 체크 계속 해주고 아이한테 혹시 증상이 보이면 학교에 바로 메일을 보내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나 봐요. 한국처럼 광범위한 검사가 필요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이런 기사가 막 나오길래 여기도 뭐 2차, 3차 접촉자들 다 그냥 검사해주나 했더니 아직은 그냥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 위주로 검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얼른 백신이랑 치료제가 나와서 일상으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오늘도 건강하세요.